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여전히 위력적인 밸류업 이슈, 오늘 뭐 증시를 끌어올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여기에 플러스 미국의 국채 금리가 3.8%대까지 내려온 점이 또 코스닥을 끌어올리는 이슈가 됐거든요. 오늘 양시장 올라간 이유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밸류업인데 금리가 내려간 것도 우리가 숨겨진 중요했던 재료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빅테크 실적 이후에 좀 부담이 있었잖아요. 근데 메타와 아마존이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하면서 빅테크 실적에 대한 어떤 부담을 상당 부분 덜어준 것도 역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밸류업 이슈에 묻혀져 있었던 코스닥 시장이 중요한 자리, 제가 뭐 ADR이라든가 뭐 몇몇 가지 데이터 말씀드리면서 코스닥이 좀 과매도권으로 내려왔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올라갔어야 되는 타이밍에 올라갔다라는 점에서는 뭐 중요한 어떤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우선 시장을 올릴 수 있었던 첫 번째 동력은 이제 미국 기업들의 어떤 실적 발표, 특히 메타와 아마존이 각각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예상치 상회했고, 그리고 메타 같은 경우는 배당금에다가 자사주 매입까지 공개를 했죠. 그러면서 시간외에도 각각 15%, 7%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에도 급등을 했고, 애플이 시간에서 하락하긴 했지만 애플이 실적이 나빠서 빠진 건 아니거든요. 실적은 좋은데 그냥 꼬투리 잡은 거예요. 예, 중국에서는 부진한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꼬투리 잡아서 빠진 건데, 어쨌든 총합을 보면 애플이 역성장하던 국면에서는 좀 벗어난 것 같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빅테크 AI 투자 너무 많이 나가는데 그거 언제 회수할지 몰라, 이런 걱정 때문에 하락했던 빅테크주들에 대한 또 우려를 메타와 아마존이 불식시켜주면서 미국 시장 걱정 안 해도 되는구나, 뭐 또 주요 어떤 그 IT 기업들 걱정 안 해도 되는구나, 이런 환경이 만들어진 게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되게 중요했다라고 보는데, 국채금리 4.2%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4.2%가 이번에 고점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거 맞고 밀리게 되고 만약에 4%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우리나라 특히 코스닥 쪽에 기회가 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만큼 4.2가 되게 중요한 고비였거든요. 근데 그 밑으로 내려왔고, 미국이 3월에 금리 인하를 안 한다라고 대부분 투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채 금리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돈값이 싸진다라는 건 이 돈 가지고 다른 데 투자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난다라는 게 되거든요. 신흥시장에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그리고 3월 아니면 어때? 5월 이후에는 금리 내릴 텐데. 그래서 지금 5월 쪽으로 많이 또 기울고 있거든요. 저도 5월 아니면 6월, 특히 저는 이제 6월 쪽 되지 않을까 일단 보고 있는데, 근거가 되는 데이터들이 제법 많아요. 그러니까 PC가 3개월 연율로 보면 2% 밑으로 이미 물가가 떨어졌다. 그다음에 미국의 중요한 중고차 가격인데, 이게 이제 중고차 가격 추이가 떨어져서 2021년 수준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물가는 이미 잡힌 거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주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또 5월 금리 인하론 이거 가지고 또 시장에서는 또 해먹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환경도 특히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오늘 좀 회복을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뭐 대장주가 있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포와 주도주가 있는 장이 센 장이다. 근데 주포 외국인, 주도주 자동차와 금융 있잖아요. 기아 같은 경우는 2000년대 이후에 가장 높은 주가가 됐어요. 예, 뭐, 그러니까 2000년 이후에 주가를 계산해 봤을 때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오는 형태가 됐죠. 근데 오늘 재료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토요타가 이제 자회사가 인증 조작을 했다, 토요타에서 제시하는 품질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왔잖아요. 이게 이제 2008년도에도 그때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자동차주가 뭐 대부분 다 주가 올라갈 텐데, 그때 자동차주 기아 막 10배 올라가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여러 가지 동력 중에 하나가 그 미국 자동차 3사가 파산 보호 신청해 버렸잖아요. 예, 그런데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제 일본 자동차가 미국에서 어느 정도 발을 넓히고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토요타가 되게 많이 견제를 받았어요. 막 브레이크, 고속도로 달리다 말고 뭐 브레이크가 잘못되네 만에 막 이런 것까지 붙어가지고 그때 막 대규모 리콜 사태 막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틈에 우리가 그냥 우리나라 차는 수혜네 막 그래가지고 그것까지 더해지면서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토요타 이슈까지 더해지고 여기에 배당 뭐 하여튼 밸류업 모멘텀 다 더해지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기아가 약간 PBR 밴드로는 조금 위험한, 부담스러운 위치까지 올라가서 다음 주에 더 밀고 올라갈 수 있을지는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 이거는 뭐 어버브 반도체도 아니고 뭐 어떤 종목도 아닙니다. 뭐 엔캠도 아닙니다. KB금융이 이런 차트가 나왔어요. 단숨에 5만 원 밑에서부터 6만 6천 원까지 주가가 순식간에 이렇게 양봉으로 쭉쭉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금융과 자동차라는 주도주 그리고 외국인이라는 어떤 주포를 가지고 시장이 끌어올라왔다. 이제 근데 여기서 다음 주에 요 흐름이 그대로 이어질지는 조금 이제부터는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타이밍은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이 오늘 모처럼 올라왔는데 코스닥은 두 가지.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의 국채금리, 국채금리가 내려오면서 내려왔고, 근데 어제 같은 분위기에서는 못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잖아요. 근데 오늘 올라갔죠. 왜냐면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코스닥이 과매도로 내려왔었거든요. 코스피는 지난주에 과매도로 내려와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코스닥이 그동안에는 주가가 이렇게 좀 많이 빠지게 했는데 결정적인 어떤 과매도는 아니잖아 이런 자리였어요. 근데 이제 수요일 이후부터는 과매도로 내려오면서 오늘 장에서는 밸류업하고 무관한 종목들, 예를 들어서 오늘 뭐 반도체나 제약주가 되게 강하게 올라갔는데 이거는 밸류업하고 상관없는 종목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힘이 실리면서 올라갔다가 많이 빠진 자리에서 금리도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밸류업 관련주에 너무 쏠려 있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또 다른 쪽도 뭐 없나라고 쳐다보고 하면서 코스닥 쪽으로도 조금 힘이 실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수급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매수했습니다. 오늘 거의 2조 원, 그러니까 이틀 동안 거의 3조 원을 매수하는 기록적인 매수세가 들어왔고 개인이 코스피에서 2조 5천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물 매수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이제 외국인들이 조금씩 좀 워밍업을 끝낸 걸로 보여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바뀌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선물을 사도 선물 매수 여력은 이론상으로는 한 5만 계약 더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이제 지금 또 옵션은 또 개인이 이제 그동안 콜을 지배하고 있다가 이제 외국인들이 이것까지 잡았죠. 오늘 특이한 건 선물이 기존에 매도했던 거 청산 못지않게 신규 매수도 제법 있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제 멱살 잡아서 올렸다. 근데 조금 달리 보면 이제 선물 옵션의 힘을 좀 빌어서 올린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조금 후유증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도 열어는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종목으로는 뭐 자동차주를 두 개를 8천억을 매수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매수의 전체 절반 가까이가 보통 이렇게 들어오면 절반을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채워지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현대와 기아, 현대차와 기아 두 종목이 매수의 절반을 차지했다는 점도 특이하고요. 삼성전자 매수로 하고 4, 5, 6위가 금융주, 4, 5위가 금융주입니다. 그 밑으로 뭐 네이버라든가 이런 것들이 골고루 들어가 있고 하이닉스만 시가총액 상단에서는 좀 매도로 가 있는 게 좀 특징이었고요. 이게 이제 밸류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도 있죠. PBR에서 하이닉스는 조금 불편했다. 뭐 이런 이제 분석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관은 레버리지가 2,300억 매수로 가장 많았고, 근데 레버리지 안에 뭐 그 비율만큼 결국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거 포함한 거라. 근데 어쨌든 들어가 있고, 삼성전자를 또 별도로 매수를 했고요. 현대차는 샀는데 기아가 많이 올라가니까 기아는 팔았고, 신한지주는 매수했는데 KB금융은 팔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관들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올라가면서 이제 저PBR 종목들에서 좀 일부에서는 좀 자금을 빼는 그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아마 종목별로 좀 다르게 움직이는 그런 경향도 나올 것 같아요.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그 HLB, 뭐 HLB 생명과학,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계열의 종목군들이 좀 눈에 띄고, 그 다음에는 반도체 종목군들, FPCB 관련된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이 매수 쪽에 들어가 있었고, 매도는 좀 큰 굵은 종목으로는 2차 전지 대형주들이 왼쪽에 좀 가 있는 게 특징이었죠. 그러니까 금리가 빠지면 제약주들이 우리 증시에서 반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연결지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무슨 이제 업종별 특징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업종별로 이게 뭐 반도체 쪽 역시도 들어가 있고 에코프로 매수해서 여기 들어가 있는 게 에코프로 2차 전지 종목군들이 있는데 2차 전지도 파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종목별로 선별적으로 담는 게 있는데 어쨌든 2차 전지 일부,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일부 이렇게 좀 담아서 기관 쪽은 조금 이제 좀 코스피 쪽도 이제 코스닥 쪽에서도 이제 조금 종목별 장세를 좀 시도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빅테크 실적 발표도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큰 어떤 이벤트는 어느 정도 실적으로 마무리가 됐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제 고용지표 나오잖아요. 비농업 일자리 예상치 18만 7천 건, 실업률 3.8%, 다음에 임금 상승률 전월 대비 0.3%. 뭐 비슷하게 나오면 금리가 다시 올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거하고 연결지어서 봐야 되는 게 여기서 국채 금리가 4%를 다시는 안 넘겨야 돼요. 근데 4%를 여기서 넘겨버리면
한 50포인트 가까이 또 한번 밀리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국채 금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이 모처럼 반등을 시도했는데 밸류업, 그러니까 저 PBR 주들과 공존이 가능할 거냐, 약간 매수하는 자금의 성향이 달라가지고 공존할 수도 있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최근에 이제 은행주라든가 이런 것들을 매수하는 자금의 일부는 약간 이제 코스닥의 성향의 자금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다. 이제 그런 종목군들이 좀 빠져나오는 과정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공존 느낌보다는 결국에는 조금 이제 시소 관계로 바뀔 가능성도 좀 있다. 이것도 열어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징주는 별로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웬만한 건 다 올라서 특징주라고 표현하는 거는 이제 적당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제가 뭘 준비했냐면 코스닥하고 미국 10년물 금리 추이. 그래서 제가 이거 계속 보여드리면서 코스닥이 시차를 두고 반응하긴 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잘 보시면 10년물 국채 금리가 피크 쳤던 거는 작년 10월 중순이었거든요. 근데 코스닥이 저점 치고 올라간 거는 11월이었잖아요. 10월 말부터. 그게 한 2주 정도 시차가 있었어요. 저게 왜 그러냐면 저 때가 미국 금리 피크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피크 맞나라는 거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진행이 되면서 이제 금리는 빠지는구나, 그러면 성장주의 기회가 오는구나, 이렇게 반응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금리가 여기서 피크를 이미 쳤는데 코스닥은 이제 와서 반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시차를 두고 반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미국의 국채 금리, 이거 되게 중요한 이슈가, 그렇다고 뭐 너무 많이 빠지면 경기 때문에 빠지나 뭐 여러 가지 또 상상이 동원될 수 있어서 완만하게 좀 흘러내리는 정도의 흐름이 나와주는 게 중요하고, 이것과 더불어서 달러 인덱스도 같이 빠져주면 더 좋죠. 그래서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되는지 좀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환율입니다. 환율도 오늘 0.7% 빠져서 저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외국인들 선물 매수도 있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종가가 좀 어중간해요. 왜냐면 1320원 레벨이 되게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게 왜냐면 1320원이 항상 우리는 환율 상단 코스피 바닥, 이 공식이었어요. 이거 뚫고 나갈 때 제가 그때 그 방송에서 그 말씀 드렸잖아요. 1350원이 뚫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1350원이 이제 마지막 선이 돼서 그 선이 돌파가 되면 거기서 또 50에서 100포인트 빠지는 거니까 그 선에서 틀어막는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근데 지금 일단 내려왔거든요. 근데 오늘 종가는 안도감을 줄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1320원 밑으로 내려가서 조금 더 흘러내리면 증시 수급이 더 좋아지는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미국의 국채 금리와 이제 원달러 환율, 이제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고, 코스닥에도 이제 주목해야 되는 지표니까 꼭 좀 챙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오늘 아주 제 톡방에 아주 불이 났습니다. 여기저기서. 네, 같이 투자하는 분들, 뭐 성장주 투자하는 분들 다 반응이 엇갈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근데 저는 은행주들, 뭐 자동차주 이렇게 한 번씩 올라가는 게 되게 시장에는 에너지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이런 종들에서 한번 쭉쭉 올라가 줘야 거기서 수익 난 분들이 또 일부 자금을 또 다른 쪽으로도 돌릴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한 번씩 또 시장에서 어떤 새로운 어떤 연료가 될 수 있어서 이런 종들이 올라가는 건 항상 저는 응원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계기가 돼서 또 코스닥도 또 많이 움직이는 그런 계기들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또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하고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